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66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66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공백의 100년에 대해 설명하는 베가펑크입니다.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이 어떤 왕국과 세계정부의 싸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고대 왕국의 사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에서 그 모든 걸 지웠다고 하죠. 그렇다면 세계정부는 역사에서 모든 걸 지울 정도로 왜 고대 왕국의 사상을 겁내고 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 왕국은 태양의 신 니카, 즉 조이브이가 주축이는 나라로, 이 왕국은 지구에 있던 왕들이 갖고 있던 차별, 노예제도에 반대하며 노예제도 폐지, 차별금지 등 자유와 해방의 사상을 뿌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노예 및 사람들이 니카와 함께 싸우려고 하자 결국 이에 위험을 느끼던 세계정부가 들고 일어나 고대 왕국과 싸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상하관계를 부정하는 자유와 해방의 사상을 갖고 있던 고대 왕국의 의지가 퍼진다면 세계정부에게 들고 올라오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모두 지워버린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태양의 적단이 심보를 태양으로 한 것도 고대 왕국의 사상을 이끌었던 태양의 신 니카의 의지를 잇는다는 의미였던 거죠. 다시 말해 고대 왕국의 사상은 태양의 작단처럼 자유와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태양을 심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 모두가 고대 왕국의 의지를 잇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호수 속에 담긴 책을 모두 수거하는 거인족입니다. 세계정부는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던 오하라에 섬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버스터콜 명령을 내렸고, 오하라의 학자들은 자신들은 죽더라도 자신들의 지식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책이 불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책들을 호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66화에서 거인족이 이 책들을 수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거인족들의 정체입니다. 이 거인족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하이루딘과 거병 해적단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히 이들이 하이루딘의 거병 해적단인지 알 수 없지만 표지연지에서 최초로 공개된 거병 해적단과 비교해본다면 이들이 하이루딘과 거병 해적단이 맞는 것 같죠? 다음 주의 장면은 호수의 책을 수거하던 거인족의 리더입니다. 과거 자연군의 대장 드래곤에 의하면 이 리더는 붕대를 감은 기묘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 붕대를 감은 기묘한 남자가 공개됐는데, 이 남자는 오하라에서 죽은 줄 알았던 하그왈디 사우로였습니다. 일부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사우로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해군이었던 사우로는 22년 전 호네그리프를 연구하는 로빈의 엄마 니코 올비아를 비롯한 오하라의 고고학자들을 추격하면서도 지나치게 강경한 대처를 고집하는 세계정부의 지시에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 와중에 당시 대장이었던 센코쿠에게서 오하라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한 버스터콜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하단받고, 사우로는 독단으로 올비아를 감옥에서 구해준 뒤 탈영하여 도망치다가 어느 섬에 떠내려오는데 그곳은 오하라였죠. 그곳에서 로빈을 만나 친해지지만 오하라의 버스터콜이 발동되고, 사우로는 로빈을 지키기 위해 해군과 싸우다가 결국 쿠잔의 아이스 타임 캡슐에 당해 얼어버리죠. 이후 사우로의 행적이 나오지 않아 사우로가 죽었거나 임펠다운에 갇힌 줄 알았는데 사우로는 살아있었습니다. 도대체 사우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오키즈의 기술명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오키즈가 흰수염이 일으킨 쓰나미를 얼려버린 아이스 에이지가 아닌 아이스 타임 캡슐이라는 기술로 사우로를 얼린 게 떡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타임이 들어있는 만큼 이 얼음은 추후 녹을 거라는 떡밥이 아닐까라는 거죠. 이 떡밥이 맞다면 주목할 건 롱링롱랜드에서 아오키즈와 루피 로빈과의 전투입니다. 과거 롱링롱랜드에서 로빈과 루피를 얼려버린 기술 이름은 아이스 타임입니다. 루피 로빈을 얼려버린 아이스 타임과 사우로를 얼려버린 아이스 타임 캡슐의 차이는, 아이스 타임 캡슐은 좀 더 원거리에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만약 아이스 타임이라는 기술 자체가 추후 풀려버리는 기술이라면 아오키즈는 처음부터 루피와 로빈도 얼려 죽일 생각이 없던 거라는 거죠. 다음 주 장면은 오하라가 해독한 세계의 수수께끼가 적힌 책을 엘바프에가 모두 읽었다는 베가펑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책을 가져간 사우로도 이 책을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우로도 세계의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알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가 말한 화상을 입은 남자입니다. 키드는 원피스의 쟁탈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화상 입은 남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남자가 누군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1066화에서 사우로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로 보아 버스터콜로 인한 폭발 혹은 아오키즈의 얼음으로 인해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사우로가 공백의 100년, 즉 원피스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고 화상으로 인해 붕대를 감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키드가 말한 화상 입은 남자는 사우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키드가 엘바프로 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키드가 엘바프에 올 확률이 높다면 주목할 건 키드의 떡밥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스는 표지 하나하나에 떡밥을 많이 남겨놓습니다. 실예로 에이스가 죽기 전에 루피가 에이스 카드와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카드를 들고 있으며 에이스의 죽음을 암시했었죠. 근데 재밌는 건 980화에서 키드의 몸에 자그마한 떡밥이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글자가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 글자는 맷과 865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865화는 빅맘의 엘바프 회상이 시작되며 마지막 단어는 엘바프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떡밥은 키드가 엘바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떡밥이 아닐까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키드와 샹크스에 대한 떡밥이 있다 생각해서 이 인물이 샹크스일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키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떡밥은 사우로일지도 모르겠네요. 키드 샹크스 엘바프 관련 떡밥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장면은 드디어 공개된 베가펑크의 얼굴입니다. 베가펑크의 외모는 드래곤의 대사처럼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최근 공개된 베가펑크의 머리는 현재 베가펑크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베가펑크는 6명으로 나누어 베가펑크 본체 포함 총 7명이 된 만큼 베가펑크는 자신의 뇌를 6명에게 나누어 주어 현재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 드래곤의 과거입니다. 드디어 드래곤의 과거가 공개되는데 드래곤은 자연군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자연군은 무엇이며 드래곤은 자연군을 왜 만들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드래곤은 세계정부의 행적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베가펑크에 의하면 드래곤은 전쟁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단 자연군의 한자로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스스로 용기를 내 만든 군대입니다. 앞선 세계정부와 전쟁을 싫어한다는 단서로 보아 드래곤은 세계정부와 전쟁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연군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드래곤은 왜 세계정부와 전쟁을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해군으로서 겪었던 전쟁과 세계정부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실예로 아오키지가 오어라에 대한 버스터콜 사건 이후로 정의가 바뀐 것처럼 드래곤도 아오키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해군을 나와 자연군을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드래곤이 전쟁을 싫어하게 된 두 번째 가설은 갓벨리입니다. 저는 현재 드래곤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이 갓벨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드래곤은 갓벨리 사건을 일으킨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17세였던 드래곤은 갓벨리에서 사람이 죽는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거죠. 일단 지백의 아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해달 가설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해당 영상에 대한 설명 후 추후 드래곤과 지백, 갓벨리, 자연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가설을 보시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말도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짐작이 되죠. 첫 번째는 몽키디 드래곤이 록스디 지백의 아들이라며 왜 록스디 드래곤이 아니라 몽키디 드래곤이냐겠죠.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저는 드래곤이 자신의 아내의 성을 따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드래곤은 거프 딸의 남편이라는 거죠. 본래 일본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의 가족이 남성의 가족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여성의 가족에게는 가계의 상속자가 될 형제가 없거나 남성의 타고난 가족이 악명 높거나 부끄러운 배경에서 태어났을 때는 여성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일본인인 오다스미 드래곤 같은 경우를 남성의 타고난 가정이 악명 높거나 부끄러운 배경에서 태어났을 때는 여성의 성을 따르는 예를 참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정부를 테러하고 최악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록스라는 성을 따르지 않고 해군의 영웅 몽키디라는 아내의 성을 따르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혹자들은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이 아닌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할 겁니다. 그 이유는 거프가 드래곤에게 아들이라는 듯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본편 원피스 439화를 보면 거프는 도망치를 루피를 보며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 아들의 아들인 주제에 건방지기는. 그렇죠. 본편에서 거프는 루피에게 내 아들의 아들인 주제에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즉 드래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만 이는 오역이라고 봅니다. 일단 영어 번역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번역본을 살펴보면 거프는 말합니다. You're the son of my child. 넌 내 아이의 아들이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한국어 번역처럼 내 아들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식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대사는 드래곤이 거프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며 오히려 거프에게 루피가 내 딸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어 원본은 어떨까요? 일본어를 읽지는 못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해 주변 일본인에게 말하자 이 친구는 이 뜻이 아들의 아들이라는 번역보다 내 자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즉 영어 번역본처럼 이 대사의 의미는 거프에게 루피는 내 딸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국어로 된 번역본인 내 아들의 아들은 오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보자면 헤르머표가 드래곤은 가프 중장의 자식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기도 했죠. 즉 본편에서 거프는 드래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설명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래곤이 록스의 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피스를 처음부터 보고 있을 당시에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부분이 이 분석의 시작이었죠. 그 이상한 부분은 바로 후샤마을 촌장의 대사입니다. 촌장은 루피가 수배자가 되어 마을에서도 좋아하자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적 나온 것이 무슨 자랑이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말하죠. 꿈인지 운명인지. 그렇죠.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루피가 해적이 되었다는 건 운명이라는 겁니다. 즉, 이 대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건 루피에게 이미 대해적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촌장은 루피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촌장의 대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루피가 역시 로저의 아들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루피는 로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촌장은 꿈인지 운명인지라는 대사를 했을까요? 촌장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 루피에게 로저 못지않은 대해적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의 혈연 중에는 해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루피의 엄마가 대해적이었을지도 모르고 드래곤이 해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루피에게 역사에서도 사라진 세계 최악의 해적 록스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루피와 드래곤이 지백의 피가 흐른다는 떡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래곤과 루피 거프의 외모입니다. 생각해보면 루피와 거프는 비슷하지만 드래곤은 이들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루피도 거프랑 크게 안 닮았다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루피의 미래 모습입니다. 맨 왼쪽은 오데스미 그린 루피의 60세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66세의 거프와 비슷한 체격으로 비슷한 느낌이 나죠. 다만 현재 55세의 드래곤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저는 이 3명 중 드래곤만 이 2명과 닮지 않게 그렸다는 게 오다스미 드래곤이 거프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떡밥 아닐까요? 드래곤이 거프의 친아들이 아닌 떡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폐양색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래곤은 현재 폐양색 패기 사용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피가 정상전쟁에서 폐양색 패기를 발동하자 가프가 역시 지니고 태어난 건가 라고 했으며 이반 코프도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하였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거프는 폐양색 패기 소유자가 아니라고 오피셜로 나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센코쿠는 폐양색 패기 소유자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거프는 왜 폐양색 패기 소유자가 아닐까입니다. 저는 이 또한 루피는 드래곤의 피를 이어 폐양색 패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오다스미의 의도라고 봅니다. 거프의 피가 아닌 드래곤의 피 말이죠. 정리해 말하자면 드래곤의 폐양색은 거프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드래곤이 지백의 아들이 맞다면 드래곤은 갓빌리에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자연군을 만들려고 계획한 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갓빌리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거프의 도구로 해군에 입대하나 해군에서 세계정부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고 해군을 나와 자연군을 만든 걸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